코로나19로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올해 수능. 시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실수로 종료벨이 울리는가 하면 수능 가림막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도 나오고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이 무엇보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 오류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이의 신청이 들어온 문제 수만 해도 80개가 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 저녁 올해 수능 문제와 정답엔 이상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입 수학능력시험. 그렇기에 출제위원들이 수십일 동안 합숙하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문제를 만드는데요. 완벽에 완벽을 기해야 하지만 오류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모두 6번의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와 물리2 영역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성적 발표 전 오류를 발견하고 또 인정해서 혼란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행정소송 끝에 1년 만에 잘못이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잘못 출제된 문제로 1년 농사를 망친 수험생들. 그 잃어버린 1년은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풀어봅니다. 예, 뭐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면 전국이 아주 그냥 초긴장 상태가 되죠. 관공서 출퇴근 시간 조정되죠. 또 뭐 시험장 주변에 뭐 비행기도 못 날아가죠. 정말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한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험생 또 교사 학부모 다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박 변호사님은 학력고사인가요? 수학능 시험을 첫 번째로 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때는 이제 2번을 쳤고요. 예. 여름에 한 번 치고 겨울에 한 번 쳤었는데 여름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겨울, 가을에 치는 건 의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공 기자는 수능 봤죠? 그쵸. 예. 저는 서울 수능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짜 뭐 정말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진짜 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될 수도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근데 문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문제는 나오네요. 예, 2014년 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2014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논란의 핵심은 문제에 반영된 시점과 보기에 반영된 시점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 EU, 여기서 문항에선 A라고 돼 있고 이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B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보기 디귿에 저렇게 EU 회원국이 나프타 회원국보다 총 생산 규모가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일부 교과서에 따르면 맞는 말인데요. 근데 한편 문항 속 세계 지도에는 2012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나프타가 EU보다 총 생산 규모가 훨씬 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건 진짜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저거. 근데 평가원이 이걸 인정을 안 했죠? 네, 당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 당시 평가원 인터뷰 먼저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답이 없거나 아니면 답이 전부 없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 평가원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네, 결국에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가 정답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모든 새로운 통계를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따라야 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법적으로 가려보자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 편을 들었습니까? 1심에서는 평가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 무게를 뒀는데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문이 명백하게 옳거나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시험을 치른 지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다음 학년도, 그러니까 1년 뒤 수능이 치러지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능 등급 1년이 지났지만 그때 수능 점수도 그때 그 점수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 학생이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3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한 등급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제가 아주 근소한 차로 불합격을 했거든요. 4명 정도
계속 억울했죠. 얘 하나만 맞았으면 들어갔을 것 같다고. 자, 평가원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는데요. 세계지리에 응시했던 학생 중에 18,000명 정도의 성적이 다시 선출됐고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000명의 등급이 변동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전역을 다 다시 거쳐서 그 당시 지원했던 대학 합격 여부도 다시 정했습니다. 뭐 최저학력 기준을 못 채웠거나 정시에서 한 문제 차이로 성적이 모자랐던 수험생들은 구제가 됐고 4년대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430명 등 모두 629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아이디 MJW님이 저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시험이라는 게 참 뭔지. 근데 저는 박 변호사님 수능 본 바로 다 이듬해 저는 수능을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15년 학년. 예, 예. 아, 근데 진짜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엔 정말 간절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그 한 문제 더 틀리고 맞고가 뭔 그렇게 큰 대수죠. 또 아이를 또 키워 보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또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서 좀 공부 잘했으면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맞긴 맞습니다. 하나 더 맞아도 틀려도 상관없긴 없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재수를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학교를 가야 했던 학생도 있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배상으로 갑니다.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산 고법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어요. 배상을 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원이 잘못한 거죠. 명백하게 틀린 지문인데 이 평가원이 출제 과정도 문제가 됐고 이 처리 과정도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또 상고를 지금 한 상황이라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잠깐 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수능 출제 오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 약반 뭐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분 중에 가장 고령으로 추정되는 우리 승희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예전에 학력고사 예전에 무주 파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땐 저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 그러세요? 사실 저도 한 문제 때문에 저는 인생이 약간 바뀌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사법고시 1차 문제 치는데 마지막에 한 문제를 바꿀까 안 바꿀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걸 답안지를 받아가 한 문제를 딱 고쳐서 그걸로 1차가 합격됐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시군요. 저는 고쳤는 케이스인데 이게 무접이 어떤 건가 하면 옛날에 이게 엿을 만드는 순서였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와 동일하게 그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가는 세대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를 정말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로 적으시오. 라고 했고 그 엿을 만들 때 엿기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나오는데 뭐 생물 시간에 무슨 아제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답이 뭐였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디아스타제였는데 그 뒤에 있는 지문에 무즙이 있었는 거예요. 무의 즙.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로 적어놓은 친구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엄마, 이 무즙으로 엿기름 못 만들어? 이러니까 어머니가 뭔 소리냐? 엿기름 된다, 만든다. 엄마가 만들어줄게. 이러고 만든 거예요. 아, 직접 시연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는 거죠. 아니 무즙으로 되잖아. 되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래? 라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야. 서울 고법에서 야 무즙도 된다. 라고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뒤에 뭐 또 미술 시험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교가 시험 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무즙으로 엿 만들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 기자 이번 수능이 정말 사상 최악의 악조건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뭐 가림막, 뭐 마스크, 뭐 별의별 거 다. 그런데 특히나 또 이 종료 벨이 2분인가요?
일찍 울려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강서구에 있는 덕원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 시간에 종료 벨이 2분 정도 이상 일찍 울렸다는 겁니다. 이제 일부 학생들이 항의를 했는데 감독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걷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오늘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 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종료 벨의 시간을 숫자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담당 교사가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굴리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교사의 실수로 마우스의 휠이 잘못 건드려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아이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수능 시험장 관련 매뉴얼 좀 재정비하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